이더리움이 디파이 플랫폼인 밸런서의 해킹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디파이란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등의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해커가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어 약 1억 달러 규모의 해킹 피해를 발생시킨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해킹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이번 이더리움 해킹은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디파이 플랫폼인 밸런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디파이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기관이 없이 이용자끼리 직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이용자 간 직접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 보장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스마트 계약입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고 이게 각각의 어떤 플랫폼마다 따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구조인데요. 이 블록체인에 이용자가 합의한 내용을 올리면 누구나 이 스마트 계약과 실행 내역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가상자산 예치, 대출, 즉 디파이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은 해당 디파이 플랫폼 관련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의 권한 인증 절차에 결함이 있었고 해커가 여기에 잘못된 권한을 부여해서 일부 계정에서 잔액이 인출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디파이 플랫폼이 이더리움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스마트 계약을 만들었는데 허점이 있어서 이를 파고든 겁니다. 네,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해킹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 즉 콜드월렛이라고 부르는 따로 분리하는 지갑에서 해킹이 발생을 했습니다. 악성 코드를 이제 삽입을 한 건데요. 이때 피해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최근 해킹 피해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후 뱅크런 등 추가 충격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해킹 사고로 블록체인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스템 신뢰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더리움 해킹 사례는 악성 코드 삽입 또는 해당 디파이 플랫폼의 스마트 계약, 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스마트 계약은 오픈 코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해커 접근이 쉽기는 하지만 이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를 흔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상자산 2위인 이더리움의 지위를 고려하면 불안 요소로서 좀 자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더리움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들의 수급도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여진이 이어질까요? 추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직접적인 것은 좀 덜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이번에 시가총액이 4,500억 달러 이상인데 이번 해킹 사례가 발생한 게 한 1억 달러로 이더리움 전체 시총의 0.0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은 오전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소폭 조정받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밸런서 플랫폼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에서 빈틈이 발생했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최근 가상자산 1위인 비트코인의 아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현물 ETF 성장과 가격 상승 등으로 비트코인에 도전하는 기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대적인 약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신뢰도 하락이 관련 가상자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등 ETF 자금 유출 등으로 10월 상승세를 담보했던 옥토버 이론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 여파가 있을 시 가상자산 시장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